네,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은 Finding Similar Items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추천 시스템에서 좀 가장 중요한 연산 중에 하나가 유사성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이템들 간의 유사성 혹은 뭐 유저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건데, 이때 이제 유사한 아이템들을 그런 그 매저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유사한 아이템 찾기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아이템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아이템 특징으로 유사한 그 아이템을 찾는 그런 방법을 하나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용자들이 뭐 어떤 아이템을 뭐 클릭했다, 뭐 구매를 했다 이런 내역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니면 뭐 별점을 뭐 몇 점을 매긴다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상호작용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이템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Finding Similar Items의 이제 핵심적인 그 질문은 어떤 아이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요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유사할까? 그죠? 뭐 이런 그 유사성을 이용한 추천은 그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그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넷플릭스나 티빙, 뭐 왓챠 뭐 이런 데 다 포함해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에서도 보면은 이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하츄핑과 비슷한 컨텐츠 해서 이런 게 쭉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어떤 그 아이템을 좋아요를 눌렀으면은 그 좋아요로 평가한 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비슷한 컨텐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제 그 사랑의 하츄핑과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과의 유사성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점수를 매기고 그걸 소팅을 해서 상위 몇 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옷 사실 때 무신사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남학생들은 뭐 무신사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여학생들은 보통 옷을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26cm 맞나요? 26cm 맞아요? 26cm 그리고 뭐 스타일 난다 맞아요?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그 20대들의 취향에 맞는 사이트가 맞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맞다고는 우기던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화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스웨팬츠를 검색해서 이제 그 아이템을 딱 클릭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쭉 스크롤 내려보면은 다른 고객이 함께 찾은 상품 하면서 이제 비슷한 아이템들이 쭉쭉 나열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그 상호작용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사성을 계산해서 쇼팅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뭐 이런 의류 사이트 말고도 이런 뭐 쿠팡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아이템을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 아래 쭉 내려보면은 뭐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해서 이제 비슷한 아이템들이 쭉 나열이 되거든요. 네,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유사성이 이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 제가 미리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특징이 비슷한 아이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징.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넷플릭스나 티빙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영상에 대한 뭐 장르나 아니면 그 출연진이나 뭐 관련된 키워드들 뭐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뭐 미스터리 수사단의 경우에는 장르가 뭐 예능, 뭐 리얼 버라이어티, 미스테리, 액션, 어드벤처, 범죄, 스릴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미스터리 수사단이라는 그 시리즈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특징이 될 수 있고 뭐 수사단 여기 보면 뭐 그 출연진들 아니면 뭐 에피소드명 그걸 만든 그 사람들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그 미스터리 수사단이라는 아이템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수사단 말고 다른 어떤 아이템에 뭐 비슷하게 뭐 예능이고 뭐 미스터리고 뭐 액션 어드벤처 뭐 이런 특징 이런 장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그 뭐 시리즈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 시리즈랑 이 미스터리 수사단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사용해서 그 유사한 아이템들을 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영상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템을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뭐 옷이나 뭐 아니면 물건 같은 걸 산다고 하면은 물건들의 뭐 카테고리, 뭐 색상,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성이 될 수 있겠죠. 특징.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사한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를 보진 않고 그냥 어떤 시리즈들의 장르랑 키워드만 한번 뽑아본 거예요. 이 앞에서 봤던 이제 미스터리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능, 미스터리, 추리, 어드벤처, 세계관, 범죄, 액션, 넷플릭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대탈출이라는 혹시 대탈출 많이들 보셨나요? 저는 이제 방탈출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방탈출류의 영상들도 거의 다 챙겨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뭐 예능, 미스터리, 추리, 서스펜스, 세계관, 좀비, 액션, TV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뭐 이런 프로가 있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능, 연애, 관찰, 리얼리티, 넷플릭스, 메이크업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들 장르. 네, 그 요거 슬라이드 만들 때도 그 요즘 프로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와이프가 조언을 해줘서 여기에 원래는 그 뭐죠? 그 솔로 지옥인가요? 맞나요? 맞아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 보니까 되게 젊으신 그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1화 그 슬라이드 만들려고 1화를 이렇게 시청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거울 보면은 오징어 같은 사람 한 명 서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몸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보다가 자괴감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봤던 저랑 약간 비슷한 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모태솔로들이 나오는 영상들은 봤었는데요. 다들 보셨나요?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 영상 봤을 때부터 아니다. 네, 저의 취향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카테고리, 이런 장르나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딱 봐도 앞에 두 개가 더 유사하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랑 별로 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밑에 그 위에 이런 그 타이틀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밑에 있는 장르 키워드들 가지고도 어떤 게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보면은 여기 앞에 두 개는 예능, 뭐 미스터리, 추리, 그리고 세계관, 액션 뭐 이런 것들이 겹치잖아요. 많이 겹치니까 얘네들은 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탈출이랑 뭐 모태솔로 이거 두 개를 보자면은 뭐 겹치는 게 뭐 예능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미스터리 수단이랑 모태솔로 이 두 개를 보면은 뭐 예능, 넷플릭스 이 정도만 겹치고 나머지는 안 겹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얘네 두 개는 그 좀 별로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건 두 개는 비슷하고 이거 두 개는 안 비슷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자카드 유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카드 유사도는 집합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쉽게 말해서 그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집합의 합집합의 크기 분의 교집합의 크기를 자카드 유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카드 유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A, B,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 B, AC, BC의 자카드 유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앞에 두 개,
자카드 유사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펜이 없어서 그냥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겹치는 게 합집합의 크기를 먼저 계산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전체 11개. 합집합의 크기는 11이 되겠고 교집합의 크기는 겹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인가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유사도는 자카드 유사도는 11분의 방금 전에 5개라고 그랬나요? 6개라고 5개? 11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번엔 미스터리 수사단이랑 요 모태솔로 이 두 개를 한번 보면은 겹치는 건 2개라고 했었죠? 겹치는 건 예능이랑 넷플릭스 요 2개가 겹치니까 분자는 2가 되고 전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니까 12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12분의 2, 2개는 12분의 2. 요거 2개는 그럼 또 그 대탈출이랑 모태솔로 요거 2개 그 자카드 유사도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 세 쌍의 그 자카드 유사도를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미스터리 수사단이랑 대탈출 2개를 비교했던 11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다른 애들보다 더 유사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퀴즈 푸세요. 네. 퀴즈에 계산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시리즈의 장르, 키워드 아니면 그 밖에 색상 이런 걸 포함해서 그 아이템 피처를 활용을 해서 자카드 유사도 그 메저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방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 어떤 아이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아이템을 다른 서로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그 아이템을 서로 살펴본 사람들이 겹치면 그러면은 이 아이템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실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이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같은 아이템을 본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어떤 아이템을 본 사람들이 비슷하면 그럼 이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아이템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쿠팡 같은 사이트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품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이제 클릭을 한 그 기록들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을 다 이렇게 모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아이템이 X, Y, Z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키보드 이렇게 키보드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들이 A, B, C, D, E, F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O, 안 하면은 X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표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알겠죠? 이거 그냥 깜짝 퀴즈인데 혹시 이런 데이터를 나타내는 용어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용어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뭐라 그랬죠? 무슨 매트릭스인데 잘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요?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개.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랙션 매트릭스 혹은 유틸리티 매트릭스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상호작용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데이터고요.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이제 X, Y, Z라는 상품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상품들이 비슷해 보여요? X, Y, Z 중에 뭐랑 뭐가 비슷해 보이죠? 그쵸? X랑 Z가 비슷해 보이죠? 왜냐면은 X랑 Z를 보니까 A, B, D, F 이 6명 중에 4사람이나 이 같은 제품을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좀 비슷하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장르 키워드 가지고 수치적으로 표현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치적으로 어떤 게 유사하다, 어떤 게 안 유사하다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수치적으로.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방금 배웠던 자카드 유사도 쓰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카드 유사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뭐 그 표시했다 안 했다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클릭했다는 그 아이템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집합의 원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X라는 아이템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A, B, D, E, F라는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아이템이다.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Y의 경우에는 A, C, F, Z의 경우에는 A, B, D, F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집합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자카드 유사도 똑같이 구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X랑 Y 두 개의 자카드 유사들을 계산해 보면은 전체 합집합은 1, 2, 3, 4, 5, 6개가 되고 교집합은 하나, 두 개니까 6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6분의 2가 될 것 같고 X랑 Z의 경우에는 합집합의 크기가 몇이죠? 보면은 A, B, D, E, F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5분의 겹치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YZ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 5분의 겹치는 게 하나, 둘, 2개니까 5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X랑 Z의 자카드 유사도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가장 비슷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방금 전에는 이제 뭐 클릭 내역, 이제 클릭 데이터 뭐 이런 거를 살펴본 건데 그 명시적으로 좋아요, 싫어요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들어가 보면은 뭐 어떤 아이템은 좋아요, 어떤 아이템은 넷플릭스에는 싫어요는 없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유튜브에 있네, 유튜브에 그죠? 그런 데이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똑같이 키보드 3개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어떤 아이템에 좋아요, 어떤 아이템에 싫어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이랑 어떤 아이템이 좀 유사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X, Y, Z 중에 똑같이 XZ가 좀 유사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뭐 그 A만 봐도 A는 X랑 Z는 좋아했는데 Y는 싫어하고, 그죠? D 봐도 X랑 Z는 좋아했는데 Y는 싫어하고. 그런데 뭐 B를 보면은 또 이제 X는 싫어하는데 Y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X랑 Y는 조금 반대 결과들이 좀 있는 것 같고 X랑 Z는 좀 같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유사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카드 유사도 사용하기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카드 유사도는 이제 그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집합으로 만들어서 유사도를 계산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좋아요는 좋은 거고 싫어요는 안 좋은 거니까 이거 집합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이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자카드 유사도를 배웠으니까 좋아요만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든 다음에 자카드 유사도 계산하고 싫어요만 다 모아서 자카드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뭐 섞어가지고 점수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가능한데 조금 더 그 뭐랄까 좀 더 통합된 그런 느낌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게 코사인 유사도 이게 어떻게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좋아하는 아이템에는 플러스 1점 싫어하는 아이템에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평가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0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각각의 아이템을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6차원짜리 벡터로 볼 수 있어요. 맞나요? 6차원짜리 벡터. 그럼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린 6차원 공간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상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서 이 벡터라는 거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그쪽으로 뻗어가는 화살표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원점에서부터 뻗어가는 화살표. 그러면 이제 X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Y 아이템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바라보고 있는 거고, Z 아이템의 경우에는 좀 여기랑 비슷하게 한 이쪽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원점으로 가정했을 때 어떤 X라는 아이템과 Y라는 아이템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서로 각도가 이렇게 좀 좁으면 좁을수록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럼 우리는 이 아이템들은 서로 비슷한 아이템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그 유사도를 그 시뮬러리티 메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그러면 고객 한 명당 차원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이 많으면 이제 차원이 그쵸.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X, Y, Z라는 그 아이템들이 6명의 사람에 의해서 6차원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뭐 넷플릭스 이런 데 사용자가 뭐 몇천만 명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아이템들마다 몇천만짜리 이제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유사도 계산하는 그 방법이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차원 축소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뭐 1000차원짜리 벡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100차원짜리로 이렇게 쭉 줄이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아마 데이터 과학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PCA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었나요? 그 데이터 과학 수업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네, 뭐 PCA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그 딥러닝 기법 활용해서 오토 인코더류를 사용해서 이걸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는데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사실 뭐 몇천만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뭐 몇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만 차원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계산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각각의 아이템들이 유저들에 의해서 벡터로 표현됐을 때 그 벡터들이 바라보는 그 각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코사인 유사도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3, 4학년 학생들이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코사인 유사도 수식을 이미 좀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x랑 y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x, y 벡터의 내적 나누기 x의 크기, y의 크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하면은 그 1이라는 수치를 갖게 되고요. 이제 각도가 여기 사이각이 이제 0일 때는 1이 되고 그리고 완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180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진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는 x랑 y 이 두 개의 그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암산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x랑 y의 내적이 분자잖아요. 내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분자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죠? 분모는 하나, 둘, 셋, 넷 다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4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5, 4, 20 루트 20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x랑 z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xz의 경우에는 그 분자가 1, 2, 3 그죠? 분자가 3이고 분모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 잘 되시죠? 네, 이해 안 되셨으면은 퀴즈를 못 풉니다.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제가 수업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 감각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퀴즈로도 내긴 했지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데 내기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것들은 그냥 방법만 알고 있으시면은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데이터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좋아요 싫어요도 아니고 별점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x, y, z라는 아이템들이 있고 그 a, b, c, d, e, f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x라는 그 아이템에다가 4점을 줬다. 그죠? b라는 사람이 x라는 아이템에 2점을 줬다.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c라는 사람이 y라는 아이템에 4점을 줬다. 이런 데이터인 겁니다. 그죠? 비어있는 거는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럼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아이템들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y, xz, yz 중에 어떤 게 좀 유사해 보이나요? 그죠? x랑 y가 좀 유사해 보이죠? 이것도 x, y가 유사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a라는 사람은 x, y에는 4점을 줬는데 z는 2점을 줬고 또 B 사람은 보니까 x는 좋아하는데 z는 싫어해요. D 사람은 이제 x는 좋아하고 d는 싫어하고 근데 F를 보니까 또 x, y는 싫어하는데 z는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x랑 y가 서로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좀 겹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x랑 y가 유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거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코사인 이사도? 우리 조금 전에 코사인 이사도 배웠으니까 여기서도 코사인 이사도 사용하면은 될 것처럼 생겼죠? 네,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되기는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네, 우리가 이 코사인 이사도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뭐 평가가 없는 것들은 0점을 뭐 보통 넣겠죠. 뭐 0점을 넣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채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사인 이사도를 계산할 때는 비어있는 값을 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워야 되는데 0점으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0점을 채워가지고 코사인 이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x랑 y는 0.47, x랑 z는 0.67, y랑 z는 0.3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느낌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x랑 y가 유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x랑 y보다 x랑 z가 더 유사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0점이 너무 많아서. 그쵸?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 수 있나요? 0점이 많은 게 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평균이 2.5점이어야 계산하기 정확해가지고 네. 0점이면 편차가 예. 좀 정제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0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0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에는 1점을 주고 좋아하는 거에는 5점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0점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점보다도 더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어떻게 의미가 왜곡이 되냐면은 지금 B라는 사람이 Y라는 아이템을 안 봤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엄청 싫어한다 라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채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0점을 채워놓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은 이런 왜곡이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점이 아니고 평균 점수를 채우면 되겠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엘레강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0점으로 채우고 그냥 점수 자체를 시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템의 평균을 딱 재봤더니 여기 4, 2, 4, 2, 1의 평균을 재봤더니 그 5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보면은 4, 5, 6, 7, 8, 9, 10, 11, 12, 13 전체 합이 13이고 개수가 5개니까 평균이 13 나누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아이템들을 여기 4, 2, 4, 2, 1 여기에서 그 평균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13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7 나누기 5 마이너스 5 나누기 3 뭐 7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y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평균을 재봤더니 10 나누기 3이 되니까 이제 전체 뭐 4, 4, 2에서 10 나누기 3 얘를 빼가지고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 시프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을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x랑 y의 경우에는 0.7, xz, yz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82, 마이너스 0.4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좀 우리가 의도했던 방식대로 점수가 계산이 잘 됐죠? 그런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그 피어슨 콜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옮긴 다음, 그러니까 중간값을 기준으로 옮긴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했잖아요. 이제 그 의미 그대로 따서 센터드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네. 그러면은 뭐 퀴즈에 이렇게 그 뭐 어떤 아이템들이 별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뭐 피어슨 콜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를 계산해라 하면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평균 다 구한 다음에 옮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 퀴즈에 저걸 넣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오늘 뭐 진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오늘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을 해보면 시뮬러리티 메저로는 자카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피어슨 콜레이션 코에피시언트, 다른 말로 센터드 코사인 시뮬러리티 이렇게 세 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마다 적당한 그 시뮬러리티 메저들이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에는 뭐 아이템 피처들, 뭐 키워드, 장르, 색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 데이터에서는 뭐 클릭, 구매, 시청, 기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별점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6분인데 질문 있나요? 질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데이터의 종류의 두 가지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임플리시트 데이터 타입이고 하나는 익스플리시트 데이터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별점 기록은 임플리시트일까요? 익스플리시트일까요? 익스플리시트. 네,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싫어요는 어떻죠? 명시죠. 예. 맞죠? 이것도 익스플리시트이고 뭐 클릭 기록이나 구매 내역, 시청 기록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임플리시트 맞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시간 끌만한 게 없나? 질문 없어요? 너무 완벽했나요, 수업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호응을 해주시다니.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 맞죠? 네. 너무 이른데. 둘째 주니까 괜찮나요? 잠깐만요. 일단 이거 녹화는 중단을 하고.